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업데이트들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송 관련된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저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SEC와 리플사 같은 경우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1차 재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판 전 회의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 2021년 2월 22일 가질 예정입니다. 담당 판사도 배정이 된 상태였었죠. 아날리사 토레스라는 판사인데, 이 재판 전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사건을 조직하고 재판 전 활동이 언제 수행될지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미팅을 통해서 재판 날짜도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주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블록체인 변호사 제시 히네즈 같은 경우도 이 미팅을 통해서 여기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재판이 지속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리게 될지 가늠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며 요청할 서류가 있다면 요청하고 각자의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라면 아마도 이때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서류를 또 제출해가지고 양측에 권고하기를 이 소송을 더욱더 빨리 진행시키고 싶으면은 자신이 아니라 치안 판사에게 이 소송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코인리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치안 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법관 지명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 법률 용어 같은 거는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 동의하는지 판사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해당 방식에 동의하면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절차가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전 정부 법률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야기하기를 단순한 법정 절차 중에 하나일 뿐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제시 하인즈 같은 경우는 해당 사건이 최소 2021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거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물론 양측 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은 그러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리플사 입장에서는 이 소송건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리플사 쪽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정부 기관인 핀센에서 XRP를 통화로 일단 지정을 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근거로 미국의 백악관의 국민청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작성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시민들은 미국 정부에게 XRP를 가상화폐 혹은 화폐로 정의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핀센에서 가상화폐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SEC의 소송을 바로 각하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서명한 사람은 7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은 제가 어제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XRP 수령을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줄였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XRP 아니라 이 스텔라 같은 경우도 물량을 엄청나게 떨궈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한국 기사가 바로 나왔는데, XRP 같은 경우는 918만 개 정도를 줄였고, 이제 퍼센티지로 보자면 25%를 감소시켰는데,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974만 개, 무려 51% 정도 물량을 떨궈냈다라고 하네요. 자, 혹시 그레이스케일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인 SEC의 다음 목표는 스텔라가 될 것이다, XRP의 포크인 스텔라가 다음 목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혹은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스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암호화폐 장외거래 플랫폼이자 대출 플랫폼인 제네시스가 앞으로 XRP 거래 및 대출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날짜는 다른 회사들과 비슷합니다. 2021년 1월 15일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비추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실시를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크 토큰이 실제로 드랍된 것이 아니라 IOU다 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비추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에서 XRP 관련된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토믹 월렛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XRP를 절대 상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는 직접 XRP를 관리하는 지갑이 아니라 사용자가 XRP 레저상에서 자신의 블록체인 키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돕기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홀드의 CEO가 나와가지고 리플사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업홀드는 XRP가 완전히 증권으로 판명이 나버리거나 혹은 XRP의 거래 볼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XRP를 지원하기 힘들 때까지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XRP를 상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이성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뭐 판결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상폐하고 거래 중단하고 너무나 겁먹은 듯이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인데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홀드 같은 거래소가 리플사와 XRP를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희망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XRP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홀드 같은 곳에서도 XRP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물론 대부분의 XRP 관련된 거래가 미국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 미국이 유동성 측면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모아본 정보 및 업데이트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도 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마토밭에 물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